자, 중세 경제정책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네. 자, 경제는 뭐 하나 정도 예상하면 될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중세 경제정책. 자, 농업정책 하나씩 보겠습니다. 농업정책. 개간장려 정도. 그 다음에 농민안정책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재해를 당했을 때 세금을 감면했다. 일명 제면법이라고 그러죠. 제면법. 재난을 날 세금을 면해줬다. 고리대 이자를 제한했다. 네. 원금이 넘어서는 안 되겠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의창제를 실시했다. 네. 의창제. 곡식이 떨어질 때 대해주는 제도들. 그 권농정책. 광종시 항무지 개간 규정을 장려해 토지 개간을 장려했다. 강정. 성종. 각 지방의 무기를 걷어들여 농기구를 만들었다. 이게 이제 큰 문제였죠. 성종 때. 성종 때 농기구로 무기를 농기구로 만들었다. 하필 이때 뭐가 있나요? 그거란 1차 공격을 받은 무기가 많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됐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상업과 수공업 정책. 자, 개경에 시전이 설치되었다. 개경에 시전이 줄거죠. 점포가 생겼다. 이걸 또 뭐라 부르죠? 시전 상인이다 이렇게 불러요. 얘는 전부 다 관어 상인이에요. 국가로부터 허락을 받은 상인들이다. 국가의 허락을 받은 사람들만이 장사할 수 있다. 고려에서 만들어졌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선에까지 오게 됩니다. 조선에도 꽃까지 시전 상인들이 있죠. 고려가 멸망하죠. 망하자 한양으로 옮기죠. 한양에 꽃까지 시전 상인들이 이렇게 이동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영삼정, 시전이 설치된 관영삼정을 열었다. 구경점포. 관어상인인 시전상인은 왕실과 귀족의 생필품을 공급하였고, 고려정부는 시전의 상행위를 감독하기 위해서 개경의 경시서를 설치했다. 서는 관청서자라고 그랬죠. 시장을 갖다가 감독하는 경시서가 만들어졌다. 경시서가. 어려운 건 없어요. 기억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화폐유통. 자, 화폐는 곡물이나 삼배를 대신해 새, 구리, 은 등을 금속화폐로 유통시켰다. 그러나 금속화폐는 널리 유통되지 못했다. 거래는 여전히 곡식과 삼배를 사용하였다. 여전히. 숭업정책, 관청숭업업, 소숭업업. 이 두 개를 묶어볼까요? 네, 전기라고 잡으시면 돼요. 전기. 관청숭업. 관이 주도했다. 관이 주도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자르셔야 돼요. 소수공업. 소수하면 안 되겠죠? 우리 향소 부구할 때 소입니다. 향소 부구할 때 소수공업이 널리 유행해졌다. 자, 소수공업 한번 볼까요? 소에서 종이, 금, 은 등을 생산했다. 우리 간청소업 갈까요? 네, 무기, 그 다음에 비단, 이런 부품들이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국가 재정의 운영 볼까요? 네. 보시면 양안과 호적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양안의 미주를 볼까요?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양안. 양안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토지대장을 양안이라고 불렀어요. 네.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 양안이 소실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네. 당연히 토지대장이 소실됐으니까 어떻게 다시 토지대장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전쟁이 해야 될 일들이면 양안을 다시 작성하는 일들이었어요.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안, 고려 조선 토지대장. 어려운 거 없어요? 네. 의미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적 작성. 네. 장본 호적을 작성하였다. 세금을 걷어들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쭉 넘겨보세요. 볼까요? 나올 만한 게 뭐가 있나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치제도 한번 볼까요? 네, 수치제도 보겠습니다. 네, 저세죠. 요즘은 세금이죠. 세금 어떻게 걷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참고로 고려의 저세제도는 그렇게 비중이 낮습니다. 어디에 비해서? 조선시대의 수치제도의 비중은 엄청나게 칠판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이 여기는 엄청나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조선시대죠. 여기는 되게 낮습니다. 그래도 기초는 잡아야 돼요. 조세 운영 보겠습니다. 조세 운영. 토지에게 세금을 걷는 방식이 있는데요. 네, 비옥 정도에 따라서 3등급을 나눴다. 제일 밑에 보세요. 3등급을 나눴다. 토지의 등급을 나눴는데 3등급을 나눴다. 그냥 쉬워. 그냥 이 정도만 가시면 돼요. 오른쪽. 조세 운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방에 세금을 걷었으면 개경을 올려 보내야 할 거냐. 중앙으로. 그죠? 어떤 방식인가 보자는 뜻이죠. 자, 거둔 조세는 각 군인의 농민을 동원했습니다. 운송 방법은 농민을 사용합니다. 고려는 농민들이 주로 이 역할을 하더라고요. 부분. 조선은 조절이라고 하는 관리들이 별도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 조절이 고려에 이렇게 가면 될까 안 될까? 틀리죠. 가장 많이 쓰는 지문이야. 알면 되게 문제 쉽게 풀리는 거예요. 자, 농민을 동원하여 조창까지 옮긴 다음 조언을 통해서 개경의 경창으로 옮겨졌습니다. 지방의 세곡을 모아놓은 것이에요. 지방의 세곡을 모아놓는 것. 이걸 운하. 여기서 이렇게 농민들을 이용해서 운하까지 이렇게. 그리고 조창에서 경창으로 개경이겠죠. 그 당시에 이렇게 운반을. 가장 기본적인 단어 조창, 경창. 조창과 경창을 통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공창을 경창, 그 다음에 조창,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셋째 줄인 익류지역은 조세를 운반하지 않고 국방비로 현지를 걷었다. 익류지역도 봐야 되겠죠. 익류지역. 지금 교재에 나오다시피 동계와 북계 지역을 얘기합니다. 최전방을 얘기합니다. 동계와 북계는 조세를 징수하긴 한다는 거야. 네, 오케이. 근데 이 조세를 갖다가 네, 개경에 운반하지는 않습니다. 요걸 그 지역의 국방비, 그 다음에 사신 접대비 이런 비용을 쓰더라고요. 왜냐면 개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려가려면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거야. 이건 고려와 조선의 공통점. 그 다음에 공정과 사전의 지대 비율 볼까요? 네, 지대 비율 볼까요? 밑에 보시죠. 국가소유의 토지 공전에 대해서는 생산량의 4분의 1, 국가 땅을 농사지으면 4분의 1, 기존에는 양반의 토지를 농사지으면 사전에 대해서는 생산량의 2분의 1, 이걸 병작 반수라고 부르겠죠. 기초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공납의 운영, 부과하기 전 집집마다 포나 토산물을 현물로 거두었다. 포, 옷감을. 지방에 나는 특산물을 토산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농민들에게 공납은 조세보다 부담이 훨씬 더 컸다. 공납의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공납은 호를 기준으로 인정의 다가에 따라서 노동력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눠서 물품을 부과하게 되었다. 책에서 특산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지방의 특산물. 종류, 종류는 상공과 별공이 있었다. 옆에 진상은 없다고 적었습니다. 진상은 존재하지 않았다. 좀 적어볼까요?
조가 있고 용이 있고 조가 있다 이렇게. 쌀 생산량의 몇 분의 몇을 낼 것인가 세금 내는 거. 용. 이건 쓸 용자야. 쓸 용자, 표조자. 남자들 얘기해요. 군역과 요역을 얘기하죠. 16세에서 60세 미만의 남자를 정남이라고 하죠. 한자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노동이 가능한 나이. 얘들은 군대를 가는 거예요. 군에 입대해야 될 나이들. 요역. 요역은 노동에 차출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알바비 있냐고? 없어요. 국가에서 그냥 대다 쓰는 거예요. 조. 고를 조자. 지방에 특산물을 고르는데 고래시대는 상공과 별공이 있어요. 이렇게. 조선시대가 되면 진상이 추가되죠. 그죠? 구분하셔야 돼. 고려 때까지는 상공, 별공이 있고 조선이 되면 상공, 별공, 진상 세 개가 다 존재해집니다.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와 조선의 가장 신라도 마찬가지 고려와 조선, 그러니까 신라, 고려, 조선 모두 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법 세 가지가 있다. 조, 용, 조. 조, 용, 조 세 가지가 있다. 기준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갖더라. 자, 종류의 곡물에는 상공과 별공이 존재하더라. 자, 주로 상공들은 주로 이제 곡식류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주로 얘기하는 유실수들을 보통 얘기하죠. 과일 같은 것들. 조선시대에 진상들은 주로 이제 바다에 사는 해조류, 해산물들이 좀 뭐 다양합니다만 이런 대략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운송 방법. 곡물은 거두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기에 따라서 관청에 납부하여 조언을 통해서 격영으로 운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공납에 즉 대납 현상이 확산되어 높은 대가를 요구하였고 백성들은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방납과 대납이라는 얘기죠. 이건 조선까지 갑니다. 17세기까지. 백성들이 직접 정부에다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방납업자들이 대신 내주고 백성들로부터 그 수수료와 언금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과하게 받더라는 거야. 방납과 대납이. 왜일까요? 이게 현물이기 때문에 어떤 핑계를 대든 간에 이유는 현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물을 걷기 때문에. 현물이 그렇다. 여기 해결되는 게 이제 17세기 이제 강해운 때 가야 해결됩니다. 이걸 뭐라 부르죠? 대동법이라고 부릅니다. 요건 이제 별표 5개짜리죠. 이게 공부하는 과정이죠. 기초적인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역의 운영. 국가에서 백성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여기 아까 알바비 없다고 그랬죠? 무상으로 가져다 쓰는 거고요. 대상 16에서 59세 남자를 정남이라고 했다. 참고로 이 한자, 이 정자 노동력의 단위입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돼. 기초적이니까 노동력의 단위이다. 종류, 군역과 군대 가는 것과 노동에 차출되는 것 두 가지로 나뉘더라. 의무적으로 가야 됩니다. 넘겨보겠습니다. 토지제도를 좀 볼까요? 토지제도 294페이지 토지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이 토지제도 부분은 이제 무조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꼭 잡아야 되는 부분이겠죠. 네,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고려의 토지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제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고려 집권 세력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집권 세력별로 토지제도가 좀 달라요. 칠판에다 딱 한번 먼저 대략적인 것을 쭉
계략적으로 설명할게요. 그리고 빠진 부분만 책을 보면 설명을 할게요. 자, 처음에 권력을 잡은 건 누구죠? 호적이죠. 네. 그 다음 누가 잡나요? 문벌 귀족이 잡죠. 그 다음에 무신들이 권력을 잡죠. 그 다음에 검문세족이 권력을 잡죠. 즉 원나라의 딸랑이 세력들이 권력을 잡죠. 그 다음에 신진 사대부들이 권력을 잡죠.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죠. 여기는 역분전입니다. 어떠한 역할을 하였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방법입니다. 이걸 역분전이라고 합니다. 역분전입니다. 요즘 말로 치면 공무원 월급을 얘기합니다. 공무원 월급을. 자, 여기는 농공행상에 따라서 토지를 지급합니다. 즉 후삼국의 통일 과정 중에 어떠한 공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주겠다. 이걸 농공행상이라 한다. 그 다음에 얼마만큼 충성스러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충성스러웠느냐. 얼마만큼 그 인물에 있어서 어떤 충성도를 한번 보는 거고요. 이렇게 충성도. 농공행상 그 인물에 대한 충성도.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인품을 보는 겁니다. 인품을 보는다. 인품. 이 사람이 그 전쟁에 공을 세우긴 세웠지만 싸움만 잘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는 인간적인 인품과 능력들이 공무원으로 자질이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예. 어때요? 이 역분자는? 그래서 이걸 다 농공행상적 성격을 불러요. 농공행상적 성격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좀 이해 가셨나요? 예. 농공행상적이다. 문벌귀족 때 되면 이제 나라가 좀 체계가 잡혀가죠. 첫 번째, 총 3개로 나눌 겁니다. 네. 경종 때 시정전시가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시정전시가. 그 다음에 목종 때 경정전시가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문종 때, 잘못 적었어. 이렇게 적었어. 정신이 없어, 정신이. 왜 그래요? 지워져봐. 안 지워져? 자, 이거 좀 바꿀게요. 개정전시가로 바꿀게요. 네. 엉뚱한만 지웠습니다. 요때 한 번 더 바꿨다 해서 이걸 경자라고 씁니다. 다시 경자, 경정전시과. 이렇게 적습니다. 쏘리. 자, 경종 때 시정전시과입니다. 자, 봐봐요. 시작했다, 정했다, 시작했다, 정했다. 한 번 바꿨다, 정했다. 또 한 번 더 바꿨다, 정했다. 이런 뜻이야. 시정, 개정, 경정은요. 전시과라는 말은 월급을 주는데, 국가에서 공무원을 월급을 주는데, 이건 전지를 주겠다는 뜻이고, 여기는 시지예요. 여기는 농가 밭을 얘기하는 거고, 시지라고 하는 말은 임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산이겠죠? 농사짓지보다는 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세요. 꼭 기억하셔야 할 것.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수조권을 주는 거야. 내가 A라는 도시에 관리가 돼서 파견됐는데 내가 월급을 받는데 그 지역의 땅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 지역에 생산되는 쌀의 일부를 나의 월급 몫으로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밥에 먹고 난방도 해야 할 거 아니야. 들에서 땔감도, 그러니까 산에서 땔감도 가져다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시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가지를 받게 되었다. 네. 시정 전시가. 경정 처음 실시됐다. 마찬가지. 한번 실시해봤더니 좀 부족한 부분들이 발생하더라. 다시 제자리를 잡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95쪽 한번 봐주실래요? 295쪽. 시정 전시가 박스에 보시면 이런 게 있어. 간품에 관한 인품을 반영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 인품이 반영됐어요. 인품이 반영됐다. 인품이 반영됐다는 얘기가 이렇게 봐봐요. 여기 인품 여기 있지. 이렇게 왔어. 이렇게. 그래서 시정 전시가는 네,
역분전이 모태가 됐다 이렇게. 역분전이 모태가 되었다. 모태는 어머니의 탯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뚝 떨어진 거 아니지, 태어날 때. 어머니의 탯줄을 달고 나오고 탯줄을 잘라서 영양 공부를 받았고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들이잖아. 마찬가지 시정지식과는 역분전이 모태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인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직까지는 역분전의 냄새가 조금은 풍기더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전현직에 지급하더라. 자, 문제는 전현직에 지급하면 좋아요. 근데 문제는 한계가 있지. 공무원이 퇴직하고 난 다음에 지급이야 우리가 연금 혜택을 받아서 문제가 없겠지. 전현직에 지급되면 어떻게? 토지가 부족할 수밖에 없지. 현역 공무원 증가될 거고, 그 다음에 퇴직하신 공무원도 숫자가 증가될 거고, 토지가 부족한 사태가 계속 나타날 거예요. 그 다음에 강종 때 사색 공복에 기초하였다. 이거 시험에 이미 기출됐죠? 예, 사색 공복에 따라 기준을 잡았다. 자산 비용에 따라서 공무원에 따라서 월급이 기준이 만들어졌다. 한계, 인품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역분전의 성격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다. 과거를 통해 등장한 문신보다는 공신으로 책봉된 무리들이 더 많은 혜택을 얻게 되었다. 네.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 빽이 훨씬 더 크게 작용했던 시기에 아직까지는 경종시기. 목종 볼까요? 네, 목종대 개정전시가 볼까요? 인품을 배제하였습니다. 네. 인품 배제하였고 완전히 이제 간품만 적용받았다. 1에서부터 총 18등급 있잖아요. 정종해서 이렇게 지급받게 되었다. 특징, 실직을 중심으로 분급의 상관보다는 현직 관리에게 더 많은 토지를 지급했다. 그러니까 전현직에 주긴 주는데 현직자에게 더 많이 받게 했다. 상관보다는 상관 또는 허직이라고 합니다. 네. 이 사람보다는 현직자에게 더 많이 받게끔 하였다. 무신보다는 문신이 더 많이 받겠다. 조금 바뀌었죠. 전쟁이 지나고 나니까 조금 더 우대되었다. 군인전도 전시과에 규정되어 군사 체제정비와 함께 군인 전시과가 만들었다. 군인들에게도 중앙군입니다. 중앙군 2군 6위들에게 군인전이 지급되었다. 그 다음에 한해과가 만들어졌다. 한해과가 군인은 아실 거고 한해과는 향리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가 개정 전시과를 만들었고 봤더니 향리에게 지급할 월급을 빠뜨려 버린 거야. 그럼 월급 받지 못하는 공무원이 어떻게 생활할 수 있어? 예의적으로 바깥에 하나 만들었다 해서 한해과라고 불러요. 한해과가 만들어졌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경정전시과, 문종식입니다. 한 번 더 바꿨습니다. 문종되면 보통 중대 시기가 됩니다. 중대라고 보통 얘기하죠. 다음 고려 중대 시기 사실 옳은 거 물어본다. 문종이야. 문종대 업적 하나 골라내면 되는. 자, 기준 보게. 산간이 토지 지급 대상이 대상이고 토지가 부족했던 뭐만 가면요? 현직자에게만 지급됐다. 현직자에게만 지급하게 되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부족하니까. 두 번째 질문. 공음전. 자, 공음전이 지급됐다. 문종 때. 공음전은 아버지 백으로 드러내드렸지? 음서대로 드러내드리기 좋다. 오픈 이상의 관료들에게. 한인전. 그 297절 한인전 보시면 육품 이하의 하급관리 자재로 관직이 오르지 못하는 주는 게 한인전. 마구간 한자를 쓰고 되게 한심한 사람들이야. 국가가 미쳤어. 육품 이하의 자재들이 관직이 들어가지 못하는 데까지 월급을 줬다는 뜻이에요. 한인전. 구분전. 표시되어 있어요. 군인전, 구분전. 하급 관료 유가족에게 구분전을 지급해 생활대책을 만들었다. 구분전. 자,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현직자에게만 지급하였다. 이 사람들은
지급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밑에가 나와 있군요. 특징에 나와 있군요. 네. 그 예역전에 하나 밑줄 보실까요? 예역전. 예역전. 한 해가에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예역전이 지급되고 난 다음에 뭐가 폐지돼야 될까? 한 해가는 폐지돼야 돼. 향예의 토지가 폐지돼야 돼. 여기는. 그러니까 향예의 줄 토지가 새롭게 만들어진 예역전. 두 번 줄 수 없잖아. 월급을 갖다가 한 사람에게. 한 해가는 당연히 폐지돼야 됐다. 특징 부분에 네 번째 점이 나와 있어. 한 해가는 소멸되었다. 그 다음에 무산계 전시가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문무산계가 문종 때 만들기 시작하죠. 자, 볼까요? 탐나의 왕족, 여진의 추장, 노병, 공장 등에게도 무산계 전시가가 지급되었다. 문무를 나누죠. 그러니까 문산계는 개경에 근무하는 문신과 무신을 얘기하는 거고, 개경이 아닌 다른 지역의 관리를 전부 다 무산계로 나눠서 무산계 전시가를 지급했다는 뜻이 되고, 별사전 추가할까요? 별사전을 지급하였다. 별사전. 풍수지리와 풍수지리나 승려에게 지급된 게 별사전이었다. 네. 이건 조선시대도 존재합니다. 근데 조선시대의 별사전은 기능이 좀 달라요. 이때는 좀 달라집니다. 네. 조선시대 별사전은 영모 행위가 발생됐을 걸 대비해서 이걸 고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대감 어르신께서요, 영모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해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영모를 고변하는 사람들 주는 게 별사전. 같은 별사전에서도 기능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준공신에게 지급하였다는 표현을 써요. 준공신에게 지급하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공신은 아닌데 공신을 준한 정도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프 볼까요? 시정전시가, 개정전시가, 경정전시가 얼마쯤 줬는지를 볼게요. 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1등급에 전제, 시제 110개월, 110 동그라미 쳐보시고, 목종 100에 70, 그 다음에 100에 50. 이 숫자만 가지고도 시정, 개정, 경쟁을 잡아야 돼. 110, 100에 70, 100에 50. 그 다음에 후반부 보시죠. 개정 전시가 부분에 16등급부터는 시지를 지급하지 않아. 여기 빨간색 펜이 있으면 쭉 칠했으면 쓰겠어요. 그 빈 공간에다가. 개정 전시가 때는 16등급부터는 시지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경정 전시가는 15등급부터는 시지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무신 정권 시기에는 특별하게 지급되는 게 없어요. 새롭게 만든 게 없어요. 건무제국 때는 녹과전이라는 게 지급됩니다. 녹과전. 지급할 게 없어서 경기 8년에 한해서 공무원들의 월급이 지급되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사패전이라는 게 하나 나올 거예요. 297페이지 사패전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대몽황년기에 항폐해진 토지를 개간할 목적으로 왕족이나 건문세족에게 사패전을 지급하였으나 이미 개간된 농경기까지 겸병하여 사사로이 세습되고 조세를 납부하지 않아 재정이 악화되는 실효를 거두었다. 그러니까 좋은 치즈로 만들었던 게 사패전이었거든요. 즉 항무지를 개간할 목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항무지 개간하면 이걸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급했던 것들이에요. 이건 결과적으로 부패에 사슬이 되고 말았습니다.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자, 신진사 때 보죠. 이제 공양왕 때 보죠. 지금 나와있던 과전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건 조준 같은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정도전 같은 인물들이 주장했던 것들. 원래 얘네들이 주장했던 것은 과전법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이거였어요. 원래는 계민수전이었어요. 계민수전이란, 보세요. 전 국민에게 우리 고려의 국토를 전부 다 몰수해서 국가에서 n분의 1로 나눠 주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n분의 1 주는 거예요. 전 국토를 몰수해서. 그리고 여기에
조세를 징수해서 국가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어요. 이건 우리 1948년에 있었던 농지개혁이에요. 이승만 정부 시기에. 이걸 갖다 이미 이때 했다는 거야. 엄청 빠른 거죠. 그죠? 500년, 600년 전에 이런 생각했다는 거야. 누가? 이런 사람들이. 조준과 정도전 같은 사람들이. 엄청난 개혁이죠. 근데 반대 세력이 있어요. 정몽주를 포함한 온건파들이 이와 같은 부분을 반대하게 돼요. 어떤 부분을? 이 부분을 반대한다고. 그 결과 정도전 세력과 정몽주 세력들이 딜이 이루어진다고. 딜. 큰 협상이 이루어진다. 그 결과 과전법을 한 걸 만들어졌다. 과전법에 그러니까 요걸로 먼저 출발했던 거 1번 실패, 2번으로 오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과전법으로 만들어졌다. 요건 전 국토가 아니라 경기에 있는 땅을 지주들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지주 땅을 전부 다 국가가 몰수합니다. 그리고 경기 지역에 살고 있는 농민들에게 n분의 1로 다 지급한다고. n분의 1을 지급한 이 땅을 갖다 보통 우리는 수조지라고 불러요. 소유권 아니에요. 소유권 주는 거 아니에요. 나눠주는 건 맞아요. 나눠주는 건 맞는데 소유권 되는데 수조지를 지급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이 땅에서 나는 생산량의 일부를 갖다가 월급을 가져간다고. 이걸 수조권이라고 부른다고. 수조권을 가져가야 되더라. 누구에게 한해서? 전현직에게요. 현직은 문제가 없죠. 근데 전직에 주는 이유는 뭐냐면 경기도 땅에 알짜배기 땅이란 말이에요. 경기평야의 땅들이. 전직 공무원들 땅이 대부분 많아요. 일반 백성 땅은 거의 없어요. 전직 공무원들 땅을 전부 다 빼앗아서 줬기 때문에 전직자에게도 수조권을 주자. 이게 이제 현직이 주다 보니 조선시대가 되면서 부족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과전법 다음에 직전법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어. 이게 세조때, 이게. 이게 또 있어. 중간에 또 있어. 우리 제주에 빠지는 부분들이. 전현직이 주다 보니까 공무원의 월급 줄 토지가 부족해지는 거야. 그래서 하삼도까지 내려가게 된 거야. 공무원 월급을 주기 위해서. 하삼도란 우리가 보통 충청, 경상, 전라 지역을 갖다가 하삼도라 불러요. 이 지역의 땅까지도 공무원 월급을 주기 시작한 거야. 자, 봐요. 공무원의 월급이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국가의 수익은 창출될까요? 줄어들까요? 국가의 조세 수입은 줄어들죠. 감소하죠. 조세 수입이 감소하는 거야, 이게. 이런 경우에. 그죠? 조세 수입이 감소하지. 이때 세종대왕이 나타난다고. 원위치. 원위치라는 얘기는 즉 하삼도 부분을 취소하겠다는 뜻이에요. 원래 자리로 그대로 갔다. 요 지역을 줄 수 없다는 거야. 국가의 세금을 공무원 월급을 다 줄 수 없다는 거야. 국가의 수입을 잡겠다는 거야. 이게 세종대왕 때. 다시 왔지만 세조 때 그의 아들 세조 때 와서 직전법을 설치한다. 누구에게만?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가에 돈이 있어야 국가를 운영할 거 아니야. 그 세금을 전부 다 국가 공무원 월급으로 나가서는 안 되잖아. A나 지금 똑같죠.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지 종류, 공전과 사전이 있다. 공전 4장전부터 적전까지. 적전은 왕이 직접 농사를 지고 시범을 보이게 한 목적이었다. 요즘 치면 어떤 쇼? 좀 보여주기 위한 쇼들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전. 그 다음에 사전은 과전부터 쭉 나온 것들이죠.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충분히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한 페이지를 넘겨볼까요? 그 다음에 민전, 매매 상속, 기증, 임대 가능했다. 민전 앞에 별표할까요? 네.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했다.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하였다. 전시가 제도와 더불어 고려 토지제도의 근간을 이뤘다. 밑줄 봐. 여기 썼다. 전시가 제도와 더불어 고려 시대 토지제도 근간을 이뤘다. 여기까지 밑줄. 그리고 고려 정부는 민전을 공전으로 취급하고 수확량의 10분의 1을 국가에서 조세를 걷어들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어가도록 할까요? 잠시 쉬겠습니다. 예.